일단 초등학생이 반드시 해야 할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그냥 당연히 독서는 해야죠. 그리고 근데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가족과의 대화와 식사. 이게 당연한 건데 요즘 아이들 스케줄상 당연하지 않은 일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예전 어른들이 뭐 얘기하셨지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정말 식사 같이 하면서 눈 마주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친구는 정말 전교 1등을 계속 하면서도 그 기숙사 학교를 안 갔어요. 근데 안 간 이유가 엄마의 집밥과 강아지를 떠날 수 없어서 그래서 안 간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족 간에 같이 밥 먹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정서적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때 여러 대화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도 가야죠. 이제 코로나로 조금 풀렸으니까 많이 가시죠. 이번에도 계획이 많으시죠. 그래서 가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여행 스케줄 짤 때도 먼저 아이들도 좀 가담을 시키셔서 어딜 갈 거고 지도나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같이 얘기를 해야지. 5학년 아이들 지도 얘기해보면 한국 지리할 때 강원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산이 맨날 갔대요. 5번도 더 갔대요. 근데 호텔 달고 모두 다 아는데 부산이 지도에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너는 남쪽으로 갔다 왔니? 동쪽으로 갔다 왔니?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한국 지리도 익혀야 되고요. 세계 지리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사회과 부도가 제일 싫대요. 그래서 사회과 부도가 재밌는데 왜 그랬더니 너무 짜증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여행 계획 짤 때 아이랑 그 지도를 보고 같이 얘기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스케줄을 짜보고 계획을 세워보면 그 여행에서 주도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 아이의 경험이고 자산이 돼요. 그러면 얘기거리가 훨씬 풍부해져요. 그리고 운동하고 음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걸 다 했을 때 이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과 체력과 지식과 거기다가 체력에다가 예술적인 감흥까지 다 갖추게 되는 아이가 돼서 이 아이들이 계속 버틸 수 있어요. 이 힘든 과정을. 그래서 정말 엄마 아빠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이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힘든 과정을 계속 할 수 있게 받쳐주니까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 초등학생부터 공부를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예요. 특히 4학년 때부터 내용이 급격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이 단원명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단원명은 사실 다 한자어로 돼 있어서 그 개념어를 정확히 알면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쉽고요. 그래서 그 개념어, 그 단원명만 보고 아이랑 같이 대화를 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한자어는 미리 좀 교육을 시키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급수까지는 안 따더라도 한자를 재미삼아 읽기라도 하고, 아니면 어떤 아이는 그 마법 천자문으로 한자를 뗐는데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자를 알 때 유리한 점이 아이가 이제 그냥 한글로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자 아닐까 해서 그걸 이제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이렇게 끼워 맞추고, 그래서 단어의 뜻도 추론해내거든요. 근데 초반에 배웠을 때는 이제 맹점이 아는 게 뭐 사자면 죽을 사자, 넉사자, 일사자밖에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맞추려면 되게 힘들지만, 근데 그게 이렇게 잘 맞았을 때 이제 아는 자예요 막 이러면서 되게 기뻐하면서 본인이 되게 그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게 결국 이 아이를 더 알고 싶게 만들고 호기심을 만드는 그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어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한자 공부 시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서는 늘 해야 되는데, 결국 독서를 하는 이유도 인생이 설득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이라는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가기 싫어. 그래서 왜? 그냥. 그러는데, 그러면 가기 싫은 이유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적합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이제 본인이 배운 지식, 익힌 지식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을 파악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고, 그걸 말하기로 표현하고, 그리고 글로 써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다 이루어져야 아이의 학습 능력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그게 결국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이 네 가지 역량은 꼭 갖추고 있어야지 다 적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봤을 때 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학기가 끝날 때마다 그 학기 교과서 미리 다시 한번 쫙 보고 아이한테 빠진 건 없는지 체크 꼭 하시고요. 그리고 교과서를 받아왔다면 이제 다음 학기 것까지 미리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래서 아이에게 막 기대감 갖게 하시고, 이거를 막 미리 막 풀어보라 그러고 물어보고 그렇게 압박은 하지 마시고, 아 이거 재밌겠다, 이거는 뭘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계속 아이가 계속 호기심을 갖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 포도밭 학원은 어떤 학원인지 제가 앞 시간이 되게 길게 가서 빨리 끝낼게요. 또 아이들 데리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바빠서 랩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18년 된 독보적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밭으로 지은 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밭은 매년 갈아야 되잖아요.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재도 갈아엎고 프로그램도 갈아엎고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할 때 변하지 않는 원칙은 학교 교과를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문제들을 원장님은 워낙 고등부부터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초등 문제라고 초등 교과서에서만 내진 않고요. 초등 내용이 중고등부로 계속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개념도 끌어와서 그런 문제들도 끌어와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풀어내거든요. 근데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썼다 뿐이지 생각할 거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재가 계속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저희는 계속 또 고쳐서 또 만들고 그래서 이제 재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출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쓰면 계속 쭉쭉 쓰면 되는데 그걸 못 하고요. 그래서 품이 엄청 많이 들죠. 그리고 시즌이 끝날 때마다 이제 어머님께 평가서가 나가요.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당 최소 5번 이상 수업하는 학생들은 평가서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총평도 있고, 뭐 영역별로 아이들이 수준이 어떤 점이 좋아졌고, 어떤 점은 좀 아직 보완해야 되고, 어떻게 보완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이제 코멘트까지 다 들어가서 평가서가 나가고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을 하는 데는 절대 신입 선생님은 못 하세요. 너무 프로그램 자체도 방대하고 이 작업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베테랑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포도밭 수업이 이렇게 2시간 동안 이루어질 때 정말 타이트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주 책 한 권을 읽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워크북을 풀어오는데 그 풀이 과정을 할 때 그냥 사실 확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아이가 답서온 걸 발표를 할 때 이제 거기에 확장 질문이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교사가 하기도 하고요. 아이들끼리 하기도 해요. 근데 너는 거기서 왜 그렇게 느꼈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또 이렇게 대답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말하면 난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아이도 있는데 포도밭에서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게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대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참 대단한 게 이제 어떤 아이가 막 긴장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가 꼭 그렇게 얘기해줘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해. 기다려줄게. 이런 아이가 꼭 밤마다 한 명은 있어요. 빨리 해! 뭐 이런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처음엔 그랬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계속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배려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존중받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이건 프로그램마다 또 다르고 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조용했던 아이인데 이번 책을 굉장히 잘 읽은
잘 읽었다면 갑자기 굉장히 좋은 생각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나면 아이들이 걔를 다시 보죠. 그리고 아, 나도 저렇게 해서 얘기를 해봐야겠구나, 이런 욕심이 생겨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과제 집착력, 영재의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높아지고요. 이게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꼼꼼한 첨삭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와 선생님이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첨삭을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뿌듯했어요. 작은 교육과정을 보시면 저희는 시즌이 총 4개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4, 5, 6 동일한데요. 초반 시즌 1이 융합이고 2가 사회고 해서 이 앞에 2시즌까지는 배경 지식을 기르는데 굉장히 초점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공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과목에서 뽑아서, 주제들을 뽑아서 그거에 맞는 신간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포진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파트로 가거든요. 그래서 문학 파트가 4학년은 꼬리를 무는 책 읽기, 그리고 5학년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고, 6학년은 세계 명작 해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나면 글쓰기 집중 프로그램이 마지막 시즌 4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글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매주 쓰는데 여기선 글쓰기에 더 공을 들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4학년은 문학적 글쓰기고, 보시면 5학년은 논리적 글쓰기라고 해서 입론 쓰기를 하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익히고 나면 5학년 때 아이들이 이제 토론하는 거랑 입론 쓰는 거랑 이게 다 잡혀서 학교에서 토론 대회에도 나갈 수 있고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되고요. 6학년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는 게, 이렇게 똑같이 가다가 여기서 시사적 글쓰기는 2달로 짧아지죠. 그리고 12월부터 이제 예비중일 과정이 들어가서 여기에는 이제 논술은 기존에 2시간 하던 거 중등 논술 그대로 이어지고요. 국어 2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논술 2시간, 국어 2시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뭐 선택도 가능한데 최상위반으로 시험을 봐서 갈 수 있으면 걔는 4시간을 다 해야 돼요. 하루에 4시간? 네, 하루에. 근데 그걸 애들이 다 해내요. 대단하죠. 근데 수학은 5시간, 6시간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분해하는 거 아시죠? 엄마도 해보라 그래요. 이러면서 우리 엄마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데 포도밭 2시간은 금방 간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참여하니까. 아이들이 제일 힘든 건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듣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일단 자기가 참여해서 계속 얘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면서 정리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을 구성을 보면 이제 읽고 숙제 해오고 여기서 이제 포도밭에서 하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토의 토론, 발표, 경청,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는 또 집에서 하고요. 그래서 첨삭이 꼼꼼하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결국 아이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듣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반박도 못하고 그거에 공감도 못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더 의견을 보태기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듣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확실히 글을 잘 써요. 네, 그러면 이번 시즌 3이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이 뭔지 보시면 이거는 계속 외웠던 거죠. 중학교 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문학에서 들어가는 상황이 결국 삶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간접 경험하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사실 경험의 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부유하게 살았고 가난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문학을 해야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알고요. 그 과정에서 언어의 아름다움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인간의 의미 있는 성장, 그래서 중고등학교 문학교육의 목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이 구현하는 세계에 나를 들어앉히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의미를 성찰하려면 결국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인물 사건 배경 알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글쓰기도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4학년하고 5학년은 아까 꼬리 얘기했는데 그 꼬리가 바로 연계성이거든요. 작품과 작품 사이의 연계성이라서 그래서 추론 능력이 필요해요. 이 연계성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나와요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꼬리 찾으라고 하면 뭐지? 그래갖고 그냥 사람이 나와요, 여자가 나와요, 남자가 나와요, 어른이 나와요 이것만 하다 끝나서 나온다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냥 내용과 관계된 걸 찾아라. 그렇게 해서 자꾸 찾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막연해요. 이거는 시집이고 이거는 동화책인데 얘는 서양 현대시고 이거는 조선시대 세종때를 배경으로 한 동화니까 전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걸 찾아내요. 아이가 일을 한다. 마지막에 정체가 밝혀진다.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이런 걸 찾으면 걔 박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처음에는 되게 막 없어요, 못 찾겠어요 하다가 자꾸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마지막에 꼬리왕도 뽑아요. 그러면 이제 경쟁이 붙여서 집에서 정말 열심히 찾아오고 그 순간에 듣고 또 찾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되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읽게 되고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책도 있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즉석에서 보여주고 거기서 책과 이어지는 꼬리를 찾게 해서 아이들이 이거는 그 순간에 집중해서 보고 찾아야 돼서 진짜 막 불꽃 튀게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면서 아이들의 집중력도 되게 높아지고요. 교재는 생각 열기, 내용 확인하기, 생각 확장하기, 그리고 글쓰기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생각 열기는 항상 이제 그날 수업의 주제와 관계돼서 아이들의 생각을 좀 환기시키는 그런 용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 우리 엄마가 살았습니다 해서 엄마의 어린 시절 얘기라서 이제 내가 상상한 엄마의 어린 시절 모습하고 지금 실제, 그러니까 얘는 봤을 때 이미 엄마가 어른이니까 어린 시절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나 외삼촌이나 이제 관계자분들께 여쭤봐라.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우리 엄마는 공부를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왈가닥이어서 할머니한테 맨날 혼났다 하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와 엄마가 또 대화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선 원인과 결과로 나눠 쓰게 하는 건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게 내용 파악의 가장 사실 확인할 때 기본이어서 이걸 아이들이 이 사건에서 찾아내게 이렇게 자기가 자꾸 정리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려면 이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몇 줄로 정리된 그 서술에서 얘네가 이걸 뽑아서 숨겨져 있는 내용까지 찾아서 이렇게 추론을 해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야기의 결말을 상상해서 써보세요 라고 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상상할 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이 캐릭터들의 성격이 어떤지 둘이 어떤 이유로 부딪혔는지 이런 걸 바탕으로 그 상황 앞에서 이제 거기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글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바탕을 두고 거기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수어프 글쓰기에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쉘 실버스타인의 시집인데 거기에 이렇게 음식 이름으로 가군을 살려서 시를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음식 이름으로 맛있는 시를 써봅시다. 근데 가군이 뭔지 알려주고 쓰게 하면 아이들 작품이 여기에 이렇게 탕나라 음식 해서 얘는 뭐 미끌미끌 뭐 쫄깃쫄깃 막 이런 식감까지 다 살려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썼다고 칭찬을 해줬고요. 이거는 그 한글 가르쳐준 세종대왕 얘기인데 초정리 편지에서 여기서 일부러 장훈아하고 부르고 할아버지가 편지를 남기신 건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만 줬거든요. 그러면 네가 이걸로 시작하는 말을 만들어서 써라.
그럼 애들이 뭐 글 읽구나 뭐 어쩌고 잘 나가요. 그러다가 비읍은 다 할 게 없대요. 그래서 빠이빠이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영어인데? 그랬더니 세종대왕은 영어는 모르셨을 거야. 그러면 아 어떡하지? 그러다가 막 지워요. 뭘로 썼을까요? 바빠서 이만. 그래서 나는 바빠서 이만.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바쁘신데 그래도 정답게 써줘. 그랬더니 얘가 또 지우고 쓴 게 바쁘게 가느라 인사도 못한 나를 용서해라. 그래서 잘 썼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 단어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하면 아이들이 되게 할 게 없어요, 어려워요 하면서도 또 도전해요. 그리고 막 두음 법칙 적용되나요? 그래서 리을을 다른 걸로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라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꾸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살다가 방학 때 8주만 수업을 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캐나다에선 영어 수업을 하고 영어 책만 읽었잖아요. 근데 8주 동안 이 수업을 하면서 얘가 한국 책을 되게 재미를 붙여가지고 글을 이렇게 훌륭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억에 남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밴쿠버 포도밭 분원의 핵심 세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밴쿠버에 아는 분이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작가의 의도를 비판적으로 글을 쓰는 거를 했는데, 이걸 얘는 그게 왜 자기는 그 작가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왜 다른지를 조목조목 작품 속에서 근거를 가져와서 썼거든요.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쓰다가 뒤에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에 결론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그어지고 그거를 더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러고 돌려보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를 채워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를 쭉 쓰고 또 선생님한테 메모를 남겼어요. 읽어보니 정말 빠졌네요. 그래서 다시 썼어요. 이렇게. 정말 예쁘죠. 그래서 얘랑은 매주 이렇게 소통을 한다라고 했더니 다른 아이들도 다 편지를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보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발성을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재밌어야 해요. 그래서 5학년도 추론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와 호첸플로츠로 이어지는 게 무언가를 훔친다 뭐 이런 걸 찾아낼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 많이 찾았을 때 60개도 넘게 찾았어요. 자, 그래서 생각 열기에서 이거는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간 신간인데, 여기서 그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는데 걔가 이제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얘는 모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다 투입이 됐고, 얘 목표는 로봇이라는 걸 들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가 이제 최후까지 남아서 마지막 2인이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인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요? 이건 굉장히 어렵죠. 그랬을 때 이제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과 함께는 이제 기본 내용 확인이니까 갈등 상황을 찾아내게 하는 거고, 얘는 거짓말이 왜 필요할까? 그러니까 보통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데 왜 필요한 경우가 언제일까? 그러면 아이들은 되게 소소하지만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친구가 뭐 머리 스타일을 바꿨는데 예쁘다고 해준다. 자기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리고 엄마가 옷을 사오셨는데 예쁘다고 한다. 근데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그럼 왜 착한 거짓말이고 필요한 거짓말인지를 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왜 안 넘어갔지? 얘는 글쓰기에서 이제 꽃말, 그러니까 하늘말날이라는 꽃이 나오는 책을 하고 나서 글쓰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네가 원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꽃을 찾아서 그 꽃말을 활용해서 글을 써라, 편지를 써봐라 해서 이제 예시로 이제 꽃말도 잔뜩 줬어요. 그러면 엄마는 뭐예요? 막 이러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인 편지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디바, 그 완인이라는 푸른 사자 완인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걸로, 이제 무리를 위해서 우두머리는 되게 잔인한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할 때 이제 근거를 바탕으로 쓰게 했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웨인스콧 쪽제비 하고 나서 이제 웨인스콧 쪽제비 해가지고 7행시를 지어보게 했더니 아이들이 그 내용, 그 인물들의 행동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걸 시로 이렇게 남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호첸플로츠에서 인물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동화는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여기서는 그 인물 하나를 선택해서 그 인물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꿔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점 바꿔쓰기 연습을 시키는데 그걸 하려면 또 아이들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또 걔 이렇게 빙의가 돼서 내가 그 상황이면 얘가 억울했을 것 같다, 속상했을 것 같다,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게. 그래서 잘 썼는데 얘는 자기는 사람을 하고 싶지 않대요. 구술의 입장에서 써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최초로 사물을 썼는데 되게 재밌게 잘 썼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트로이아 전쟁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800자 정도 글을 기본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인데요. 6학년은 세계 명작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사실 아주 어려운 책은 뺐어요. 그냥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책 수준으로 하고 대신 너무 아이용 말고 원본의 완역에 가까운 완역본을 읽게 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책은 좀 쉽게 아이들이 잘 읽을 수 있게 한 다음에 문제를 좀 어렵게 냈는데 그래서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간 연계해서 6학년 때 시즌 1이 세계사였어요. 근데 세계사에서 산업혁명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이 수업한 내용이 결국 세계 명작 올리버 트위스트를 이해할 때 이게 배경 지식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경제와 경영에서 합리적 선택, 경제적 선택이 뭐냐. 그래서 아이들이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매 시간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경제적인 관념, 선택 이런 얘기를 명작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여기서 아빠가 우린 전부 선택이라는 걸 했다. 근데 그러면 결국 스스로의 선택이 뭐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그럼 이 아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풀어갈 때 근거로 경제와 경영에서 했던 수업을 바탕으로 끌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연계되고 아 맞아요 이거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끌어올 수 있는 게 결국 융합적 사고여서 그게 프로그램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생각 열기에서 이건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성과학을 분리하는 얘기.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고 나는 이렇게 분리한다면 그 약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 그래서 뭐 괴롭히는 친구를 혼내주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 그리고 이거는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인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인물 관계도로 정리를 한번 시켜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으로 이게 1차 시예요. 이번 주에 시작하는 1차 시인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무엇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그리고 없는 단어가 뭘까를 생각해 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정말 좋은 거 다 들어가겠죠? 근데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맞춰보세요. 맞아요. 돈이라고 딱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그 책에서는 계속 사랑을 얘기했는데 아이들은 바로 돈. 그래서 와 되게 현실적이구나. 그랬는데 사실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6학년은 이렇게 글쓰기 개요 작성표가 있어서 매주 끝나고 나면 개요를 자기가 짜고 가게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글이 좀 탄탄하게 쓰여져서 처음엔 이 작업이 되게 오래 걸려요. 빨리 쓰고 가는 애도 있지만 못 쓰고 징징거리고 있는 애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채웠을 때 그게 나중에 글로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논술 쓰기는 이제 노인이 뼈다귀만 남겨갖고 왔잖아요. 그게 과연 헛소걸까? 이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 쓰기. 그래서 이 6학년은 7월부터 하는 세계 명작 프로그램부터 이렇게 손에 잡히는 어휘라는 책으로 어휘 시험도 봅니다. 그래서 한 과씩 보기 때문에 10개의 어휘를 외우는데요. 한 과당 고사성어 4개 정도, 그리고 속담 2-3개, 그리고 순우리말, 한자어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마
할 때 좀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뜻을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생으로 외워요. 그래서 얼토당토않게 바꿔 쓰기도 하고 희한한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중고등 과정에서 이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던 선배들이 손잡아는 꼭 해야 된다고 강추하거든요. 그래서 6학년부터 이제 슬슬 시작해서 한 과씩 하고, 중학생이 되면 이제 예비 중일 과정부터는 논술을 하든 국어를 하든 다 2과씩 외워서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늘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올리버 트위스트, 인물 관계도를 그리는데 얘는 이렇게 뭐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작가와 사회의 관계 뭐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묘사만 돼 있는데 그 묘사낸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얼마나 세밀하게 잘 읽었나를 측정하는 건데, 수아미는 동그랗다라고 했더니 정말 동그랗죠. 그리고 미르기는 삐쩍 말랐다라고 했더니 정말 너무 말라가지고 거의 가시가 돼 있죠. 그리고 칠성이는 입술이 두껍다라고 했거든요. 입술이 되게 강조돼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되게 잘 잡아서 했고요. 놀랍게도 얘네는 다 남자예요. 근데 보기엔 여자애 같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그려진 이유가 뭐 뽀얗고 미르긴 되게 예쁘게 생겼고 뭐 이렇게 또 묘사가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바탕으로 꼼꼼히 읽고 그걸 그대로 그려내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학습 만화 많이 보게 하시는데 문학 작품은 절대로 만화로 보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게, 이 아이는 이렇게 읽고 그 묘사된 내용을 보고 본인이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화로 본 애들은 그 그림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상상의 여지가 막혀요. 근데 뭐 지식적인 내용은 학습 만화로 보시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도 한자 다 공부한 애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역사나 과학은 괜찮지만 문학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지킬과 하이드 토론할 때 아이들이 자료로 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올리버 트위스트 하고 나서 내가 빈민구제소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걸 봤을 때 그거에는 그 아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당대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아이에 대한 정말 그러니까 복지가 전혀 없었다,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았다, 그런 걸 파악해서 그걸 자기가 보완한 대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책 속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내는 걸 볼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영화는 중1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거의 고전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중등 과정에서 매체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 매체라는 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를 넣어서 문학을 이해하는 문법으로 영화도 잘 적용해보면 어떨까, 그걸 아이들이 해볼 거고요. 그걸 끝나고 나면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한 고마운 분에게 편지를 쓰기. 그래서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뭐 아이들이 원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노인과 바다를 읽고 그게 헛수고가 아니다라는 글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천자가 조금 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6이 되면 800자에서 이제 1000자로 늘어나요. 그래서 1000자 정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이게 계율을 짰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탄탄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훈련을 하면 이런 글이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토론할 때 항상 찬성 측, 반대 측 나눠서 이렇게 입론, 반론 다 정리하고요. 상대 측 입론 이런 거 정리해서 토론하고요. 그리고 이건 채점표거든요. 그래서 배심원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채점을 하는데, 이걸 보면 이제 찬성 측, 반대 측 해서 입론 다 점수 매기고 다 매기고 체크하고, 그리고 잘한 점, 아쉬운 점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편하려고 배심원 선택한 애도 있는데 그게 더 힘들어요. 쓸 것도 되게 많고요. 집중을 해야 돼서. 근데 효과가 뭐냐면, 배심원을 하고 나면 본인이 이제 막 뛰어서 할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토론의 상황이 보이고, 아, 저기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답답해서 막 뛰쳐나오고 싶어 하는데, 절대 개입은 못하고 하면서, 아, 다음엔 저 토론할래요 하면서 더 재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게 나중에 글로 다시 쓸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혹시 재원생 어머니들이신가요?
아니죠? 그러면 입학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요. 입학 테스트가 따로 준비할 건 없고요. 그냥 지문을 읽고 아이들이 그 지문을 이해해서 거기 문제 의도에 맞게 쓸 수 있는지 그걸 볼 거니까 뭐 단답형도 있고 사지선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글쓰기가 마지막에 있는데 논술이 그냥 400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혹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냐면 그러니까 어휘력이나 어휘력 뭐 맞춤법 이런 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고요. 이쪽이 안 되는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어휘나 글쓰기는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지문을 이해 못해서 문제 못 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책을 읽어낼 수 없다고 봐서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은 이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친구면 가능하면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다 해서 끌어올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결국 다양한 문학, 비문학 독해가 이루어지고요. 아까 교과목 그 교육과정과 관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교과서에 대한 이해력 향상하고요. 이렇게 꾸준히 계속 주제별로 글을 썼기 때문에 수행 과제를 해결하기가 쉽다는 거. 이거는 선배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고 간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는 이제 선배들이 오면 제가 막 계속 물어보거든요. 가서 뭐가 좋든 뭐가 도움이 됐니? 이게 왜 좋았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 포도밭 수업을 했던 게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글쓰기, 요약하기, 그리고 가끔 수행해서 책을 몇 권을 주고 이제 문제거리를 뽑아와라 이런 걸 내는데 자기는 그런 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좋은 문제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도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얘기했던 건 이렇게 자기가 자꾸 찾아내려고 여기서 계속 씨름하고 했던 과정들이 결국 자기 힘이 돼서 흥미를 갖게 됐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해줘서 되게 고마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고에서는 하다못해 선생님 에어컨 꺼주세요 해도 네가 해. 왜 선생님한테 얘기해? 네가 주도적으로 해.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의사를 물어보고 네가 끌 수 있는지 그걸 네가 얘기를 해야지 왜 나한테 얘기하니? 그래갖고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다 주도적으로 하는 걸 굉장히 원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엔 이상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힘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바른 문장 쓰는 걸 되게 열심히 가르치고요. 매번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결국 서술형 답안 쓰기부터 서술형 논술에 대비가 되죠.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서 문장을 바로 쓸 줄 알아야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요. 안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엉망이 되거든요. 호응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잡아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와서 아이들은 충분히 얘기하고 자기 생각이 존중받는다는 그 느낌 때문에 포도밭에서의 2시간을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를 학원마다 다 폭파 버튼이 있대요. 근데 포도밭은 없대요. 그러더니 어떤 애가 그럼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칠판에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폭파 버튼. 그래서 진짜? 그랬더니 포도밭 제외. 그러니까 여기는 없애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이렇게 친구들이 들어주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점점 더 발표 수업 많이 시키고요. 참여하는 수업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정작 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감도 기르고 행복지수도 상승해서 결국 이 어려운 과정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설반은 교과서가 학년별로 다 있어요. 4학년, 5학년, 그리고 6학년. 아마 나눠드린 책자에도 다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특강에 이제 지리 특강이 있고요. 한국사 특강이 있는데 지리 특강은 시간표를 잡았고요. 이거는 이제 책 읽기 없고요. 그냥 사회과부도만 가지고 이제 교재하고 사회과부도 가지고 그날 쫙 찾고 지리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나 개념들 익히고 활동 위주로 해서 2시간 바짝 하고 보내는 거고요. 한국사는 책도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름방학 8회, 겨울방학 8회 해서 총 16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네. 중간에 자리만 있으면 시즌 중간에도 들어올 수는 있나요? 네,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오셔서는 그럼 앞에는 어떡하나요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아예 늦게 오는 것보단 지금이라도 오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하니까 빨리 테스트 보고 합류하시면 문학파트 아이들이 제일 재밌어 하니까 흥미를 끌어서 아이들이 책을 읽게 만드는 데는 확실히 탁월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라는 기획 자체가 원래 어머님도 예전에 책 읽을 때 책 하나 읽다가 거기서 뭔가 관심이 생기면 또 다른 책을 찾아 읽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검색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근데 그렇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얻는 건 내 지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찾았던 거 또 찾는 거 기억하시죠? 분명히 찾았는 데만 기억나고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책으로 읽고 내가 내 생각으로 정리가 된 건 내 지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책을 읽고 또 다른 책으로 이렇게 찾아가게 하는 게 바르지만 그건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책은 정해줬는데 얼핏 보기엔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계속 연계성이 되는 꼬리를 찾으려면 책을 재미있게 잘 읽어야 되니까 그거 하면서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아이들이 책에 흥미를 많이 느껴서 이번 프로그램이 책 읽기 좀 싫어하는 친구도 시작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막 후다닥 빨리 끝냈어요.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서.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